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금일 시장은 초반에 강세로 시작을 했고 중간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되다가 후반부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2.6% 갭상승 출발 이후 고점을 3.4%까지 찍은 이후에 좀 밀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1.8% 플러스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대로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이 상승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나온 레포트 자료도 읽어보면서 오늘 흐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만 사용해 주신다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니까 1년이 더 넘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이나 실시간 대응, 종목 추천,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월달 들어서는 신규 종목은 최대한 좀 자제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 종목은 LX 인터내셔널 4% 이상 수익 구간에 홀딩 중이고, 그리고 오늘 KB금융이 좀 많이 올랐는데 또 4% 이상 이렇게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오늘 61,2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6% 이상 좀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주식은 팔알이 인내라는 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할 때와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 타이밍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투자 에너빌리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나 안정적으로 이런 수익률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 정보방 참여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시장 흐름과 이슈들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영국발 정책 리스크 완화에 좀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3.4%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1.86% 상승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특히 최근 과매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대부분 업종 상승으로 이끌면서 우리 증시의 분위기도 어제에 이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살짝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도 있었으나 막판으로 갈수록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좀 이어졌고 시초 대비 조금은 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장중에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양적 긴축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끝까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가 또 약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이상 하락을 했고 1420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 수급을 보셔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장중에 1300억 이상 좀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마지막 좀 집계된 수치를 보면 610억까지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어제와는 반대로 기관들이 선물, 현물 모두 순매수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 정도만큼만 상승하는 장이 이어지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전 관련주들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와는 또 다른 흐름이 연출이 되었는데 어제는 애매한 지수 방향 속에 혼조세를 많이 보였던 이런 종목군이었는데요. 금일은 대체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고 오늘까지 좀 내심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흐름이었죠. 오늘 출발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2.6% 캡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을 3.4%까지 만들었고 시장에 잘 동조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중간에 급격하게 좀 밀리면서 마이너스 0.75%까지 좀 내려갔으나 막판 또 이렇게 1.89%까지 플러스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최근 3일 동안 7%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떨어진 부분에 비해서 좀 갈 길은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하락 없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뭐 거래량도 보시면 400만도 되지 않는 이런 낮은 거래량인데 그래도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는 건 저가 매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이번 주 뭐 1일에서 3일 정도 좀 더 추가적인 시세를 붙어줄 수 있다면 단기 바닥도 어느 정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인이 6거래일 만에 이렇게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14만 9천 주 물량을 좀 던졌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외인들 따라서 15만 주 매도를 쳤고 여기 보시면 외국계 창구도 여기 보시면 외국계 창구에서도 뭐 JP모건, 모건서울 포함해서 22만 주 좀 던졌습니다. 반대로 오늘 개인이 9만 5천 주 순매수, 기관도 5만 3천 주 순매수하면서 외인들의 물량을 좀 받아 먹었습니다. 외인들이 지난 5일 동안의 매수세를 멈추고 이렇게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들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이 오랜만에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는 이제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연기금이 16만 8천 주 이렇게 이탈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거진 한 달이 되어가는 동안에 한 번 정도밖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에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도 연기금의 이탈도 좀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인들의 이런 수급들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이 좀 힘을 내줬을 때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좀 내줬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반등을 하거나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더 자주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보시면 오늘 3.69% 안정적인 수치로 볼 수는 있지만 비교적 최근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공매의 주체가 되는 이런 외인들이 오랜만에 나가면서 비율이 조금 상승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구간에서 13만 주 정도면 뭐 크게 우려스러운 공매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셔도 10월 13일 기준 전일 대비 100만 주 정도 감소한 이런 수치를 보였고 다만 대차 같은 경우 신규 체결량이 69만 주, 신규 상환량이 10만 주 정도로 줄어들면서 여전히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가는 모습이지만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수급도 보시면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관심을 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꼭 필요하고 그래야 좀 진정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트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오늘 1.89% 상승해서 13,5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바닥권에서 7%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작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에 한 달 이상 좀 떨어졌던 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체감상 뭐가 오른 건지 이런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3일이죠. 다시 신저가 12,450원을 찍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가도 5일선 위로 안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주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14,000원 좀 중반이나 15,000원 초반까지 좀 올라와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평선들도 하락 추세를 멈추지 못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단기 이평선들 5일선이나 11선 조금은 꺾여서 옆으로 횡보하려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좀 자리를 잡으려고 시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간 주가는 선방 중이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분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최소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까지는 주가가 좀 접어들어야 투심도 다시 강하게 붙어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빠지지 않고
좀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레포트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증권사에서 레포트도 자주 안 나오고 좀 나오더라도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는 편인데 거의 3개월 만에 나온 레포트가 좀 목표가 17,000원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협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좀 나왔던 레포트 자료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관련 핵심 발전원인 대형원전 SMR 해상풍력의 핵심 주기기 제작사로 미국이나 한국 둘 중에 누가 수주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중장기 성장성으로 해소 가능할 전망이다. 원전과 풍력에서 찾은 분명한 기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관련 핵심 발전원이 될 원자력과 해상풍력 시장 내 핵심 주기기 제작사로의 경쟁력에 기인했다. 첫 번째로 대형 원전의 핵심 주기기는 한국전력의 APR1400과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제작에 대한 경험. 두 번째는 SMR 핵심 주기기는 인허가 등 상업 운전이 가장 빠를 수 있는 유스케일 파워와의 계약.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풍력 터빈은 2023년 국내에서 출시될 저풍속 대형 모델인 DS205 8MW 등이 기회가 될 전망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산정했고, SMR 대형 원전부터 해상풍력까지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될 2025년 실적 기준으로 부분별 EV, 이베타 배수를 적용하고 또 산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2025년 신규 수주 10.8조 원 중 대형 원전, SMR, 해상풍력 등 신사업은 5.3조 원으로 비중이 50%에 달할 전망이고, 2025년 매출 역시 7.7조 원 중 신사업은 1.9조 원으로 25%를 차지할 전망이다. 참고로 2023년 연결 실적과 목표 주가는 기준 퍼는 20배, PBR은 1.4배로 추정한다고 이렇게 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용할 기회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유상증자, 자회사 지분 매각 등 여러 이벤트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불확실한 대매 환경, 불안정한 전방 시장 등을 감안하면 이슈가 전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방 시장의 업황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지난번 자본 조달을 통해 재무 구조는 목표 수준을 달성했고, 향후 이는 설비 투자를 위한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여기만 좀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통 사업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의 주기기, 담수화 설비의 제작, 신사업인 해상풍력 터빈과 SMR 주기기 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도 국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환전 정책으로 선회, 해외는 EU 텍소노미상 원자력 발전의 친환경 분류 및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발발 이후 원전 부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역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된 국내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의 저풍속 지역 풍황 하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 원전에서 한국전력 등이 보유한 모델 APR1400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APR1000 주기기를 납품한 경력도 있고, 또 경수료형 SMR에 앞서서 미국의 유스케일 파워와 좀 협력을 통해 주기기 제작할 계획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경쟁자가 부재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한 8MW급 해상풍력 터빈인 DS205 8MW가 2023년 출시된다면 풍속이 저조한 국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도 높다. 참고로
시멘스 가메사 그리고 베스타스 등 보유한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은 국내 풍황 하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3개월 만에 나왔던 레포트 자료인데 우리가 아는 소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처음으로 좀 제시를 할 만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연말 SMR 기자재 이런 소식들과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 수출, 어제 한수원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어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흐름 살펴보면서 추세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만 사용하시면 계속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